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XR 자가 수리를 하시려다 이제 실패를 해서 방문을 주신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져오신 것 중에 원래 액정, 그리고 알리에서 구매하신 이제 액정,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 분리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액정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수화망이랑 플라스틱 가이드, 센서 가이드가 없네요. 이거를 옮기려면은 좀 힘든 부분인데 없네요. 그리고 기존 액정을 보면은 현재 보는 것처럼 수화음 모듈 부분이 단선이 돼 있어요. 분리는 잘 하셨는데 아마 분리하시다 실수가 있었는지 아마 수화음 모듈 쪽이 단선이 돼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모듈 부분부터 분해를 해보려고 해요. 자가 수리나 셀프 수리를 하다가 실패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저도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될지 수리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많이 수리를 해본 전문가더라도 이 셀프 수리를 실패한 거, 자가 수리를 실패한 경우는 좀 예상치 못한 고장 부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상단 수압 모듈을 분리를 해서 센서들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수압 모듈이 단선이 되는 경우엔 단순히 부품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압 모듈에 있는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라는 부분을 같이 이식을 해줘야 돼요. 이식을 해줘야지만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부분의 부품만 그냥 교체를 한다고 해서 모듈만 교체한다고 해서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작업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여쭤봐야 되고 뭐 저희는 가능합니다. 작업은 일단 분리를 먼저 해볼게요. 다행히 센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액정을 잘 떼셨어요. 뭐 보통의 어떤 수리 제공업체가 아닌 이상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갖춰져 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액정 분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써 모듈이 단선된 부분 쪽에 가야 브라켓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은 저렇게 커넥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이 이제 당겨져서 단선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제품을 볼게요. 후면이 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조각, 네, 저 조각도 카메라 부분에 있는 브라켓인데 그게 이제 나사 잘못 분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액정보다 후면 쪽을 먼저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 쉴드 브라켓 쉴드 쉴드라고 해도 되고 브라켓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액정 쪽 브라켓을 일단 분해를 하고요. 어, 다른 부분은 더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있던 액정을 한번 결합을 해서 어떻게 파손이 되었길래 교체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한번 상태를 볼게요. 이게 또 일반적으로 그냥 겉에 유리만 파손된 경우도 있고 안에 이제 모듈까지 파손된 경우들이 있는데 분해를 하면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힘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잘 분해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분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터치가 안 되네요. 어, 뭐 그럴 경우는 적기는 하지만 간혹 메인보드 쪽을 또 건드려 놔서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터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지금부터 긴장을 좀 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액정 부품 구매하신 알리에서 구매하신 액정으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화면 잘 들어옵니다. 색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터치만 잘 되면 베스트입니다. 어, 터치가 안 됩니다. 되는 건가? 네, 터치가 안 되네요. 조립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터치가 잠깐 됐었는데 보니까 메인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해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 깨끗하게 잘. 터치가 저희 것도 안 돼. 잠시만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요. 조립이 잘 돼 있는데 설마 메인보드 아니겠죠? 어, 터치가 되는데 보니까 지금 상단 부분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폰 XR의 경우에 일부 액정을 특성을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분의 1로 액정을 상하 나누었을 적에 반만 터치가 되는 경우는 이제 특성을 타는 경우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단 다른 액정으로 다시 한번 터치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바로 동영상 녹음하면서 하는 거라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터치가 베이스 아이디는 당연히 연결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또 iOS 버전이 굉장히 낮은 걸로 봐서는 이제 사용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뭐 요즘에 사진기 용도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네, 터치가 잘 됩니다.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번 원래 그 구매하신 액정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저라고 뭐 실수 없는 거 아니니까요. 뭐 두 번, 세 번 더 점검해서 나쁠 거 없죠. 역시 안 되네요. 안타깝게 아쉽게도 이게 구매한 액정도 불량이에요. 구매한 액정이 불량이어서 이 결과를 사용자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잘 됐으면 좋은데 부품들이 좀 불량, 알리에서 오는 부품들이 불량이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예, 부품 구매하실 적에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좀 좋고, AS 이제 되거나 자가 수리하시는 분들은 AS 꼭 확인하셔야 돼요. AS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제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세요. 이제 기타 기능들을 좀 점검을 할 건데, 특히 사진기를 활용할 용도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카메라 부분이 또 깨져 있기도 하고요. 화면이 그 부분 동작 여부를 좀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이게 필름에 있는 거네요. 카메라는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고, 이제 사용자분한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이제 뭐 수리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부품을 다시 구매해서 방문을 주실지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가져오시면은 기본 공입료만 저희가 청구를 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용자분과 협의를 완료했고요. 수리는 액정은 수리를 하기로 했고, 수화원 모듈 끊어진 거는 뭐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품만 단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페이스 아이디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 용도에 맞는 수리를 진행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원래 메인 폰이 있고 이거는 그냥 사진기 용도로 사용할 폰이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비용 차이가 또 어느 정도 뭐 한 8만 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또 후면까지 파손돼 있어서 사용을 해보시고 나중에 후면 수리 그냥 같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할인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제 의견을 드렸고, 뭐 흔쾌히
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협의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부품 교체를 했어요. 수화원 모듈 부품 교체를 하고 수리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끊어진 단선된 수화원 모듈은 따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페이스 아이디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원래 부품이 없으면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액정 마감재를 다 떼서 오셨어요. 아예 깨끗하게. 초보 처음 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하셨다는 거는 대단히 좀 손재주가 있으신 거고, 실패를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금손이에요. 네, 금손입니다. 몇 번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죠. 몇 번만 하시면은 전문가 됩니다. 일단 잔여물, 마감재 잔여물 있는 거를 좀 떼어내도록 할게요. 간혹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제 방수 마감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로 PSA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사실 방수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부분이 붙어 있으면 방수가 되고, 저 없으면 방수가 안 되고, 그 차이보다는, 저거는 액정을 그냥 바디 부분에 압축이 잘 되게끔, 물론 압축을 하면은 어떤 침수가 되거나 했을 적에 조금 덜 들어가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자체로 방수 유무를 따지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핸드폰들이 충격이 있어서 찌그러져 있으면은 사실 뭐 생활 방수가 아무리 잘 적용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저거를 부착하는 이유는 이제 바디와 액정이 정확하게 잘 부착이 되고 그래야지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구독자가 많아지면 1000명 이상 되면 그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지금은 부착 작업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착이 망했어요. 다시 부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망합니다. 예, 저도 망합니다. 다시 부착하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좀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아까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품으로 받은 거. 조립을 이제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액정 분리 도구랑 또 액정 부착 도구랑 액정 거치하는 도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사용하는 게 좀 더 번거롭기도 하고 속도가 더 안 나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글쎄요, 유튜브 촬영용으로는 하겠죠.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횟수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뭐 파손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액정 분리기로 잘 분리가 안 돼요. 지금도 손으로 잡고선 제가 조립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저렇게 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좀 초보 기사들은 많이 실수하죠. 그래서 액정 거치대를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액정 거치대를 사용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비싸게 주고 구매만 해놓고 썩고 있습니다. 물통 많이 사용하죠. 보통 물통으로 받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통이 뒤로 굴러가면 액정이 딱 젖혀지면서 케이블이 끊어지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가수리 하시는 분들도 참고는 하시되 제 거를 보고서는 하시다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FM으로 교체하는 방법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워낙 많이 있잖아요, 사실. 카메라 홀 쪽에 나사 하나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아까 부러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에 나사를 채울 예정이에요. 딱 맞는 나사를 찾아야 되는데 모아놓은 나사들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거네요. 여기 있네요. 딱 맞습니다. 자주 잃어버리는 나사들이 있어요. 수리 기사들도 그런 나사들만 모아놓기도 합니다. 네, PSA를 벗기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이폰 XR이나 아이폰 11 모델에서는 조립할 때 절대 힘을 주면서 하면 안 돼요. 살짝 살짝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사들이 안쪽에서 이제 파손 제품들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눌러버리면은 있는지 모르고서는 액정 누르다가 액정 파손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현직 수리기사 이것도 있어요. 이쪽에 있죠. 이상해서 보니까 나사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저거에서 그대로 액정 눌렀으면은 액정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LCD 파손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으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살짝 눌러서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지 않다가 액정 망가뜨리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번 사용자분은 그래도 꼼꼼하게 나사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제품 만드는 거랑 부품만 들고 오시는데 꼼꼼하게 챙겨 오셔가지고 제가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안 나사 2개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네, 부팅이 됐고요.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된다는 문구가 뜨는데 이거는 제가 수화원 모듈 쪽을 이식 작업을 하지 않고 단선된 걸로 단순 부품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식 작업을 하면은 페이스 아이디를 또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타 기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부 조금 고객 정보가 있으니까 민감한 부분들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점 좀 양해해 주세요. 뭐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일련 번호나 고객 정보 같은 거는 모자이크로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제 얼굴도 가려야죠. 자, 어떨 때는 강화유리 붙이는 게 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강화유리 잘 필름 잘 붙이시는 기사분들 진짜 부러워요. 잘 붙이려면 필름이 좋으면 됩니다. 네, 아이폰 XR 모델 이제 자가소리 실패하셔가지고 방문하신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반품을 하셔야 되니까 반품하실 부품들은 챙겨드리고 원래 있던 부품도 챙겨드리고 수화음 모듈 단선된 것도 챙겨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 수리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자가수리나 셀프 수리를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게 일반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한번 영상 컨텐츠로 제가 페이크 영상들을 한번 담아 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